사카이 대학 나온 학생이 돈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경제는 공부하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진짜 이유 3가지와 왜 지금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평생 가는 경제교육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교육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요란 무엇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의와 예시를 외우는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예시만 들어도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건 사실 성인 기준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제활동인 사고, 파는 것 이런 것들을 성인들은 대부분 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게 와닿을까요? 이런 구조로 배우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은 경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려운 암기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재미없고,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경제는 이렇게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직접 팔아보고, 가격도 정해보고,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관찰해보는 것, 이런 경험 자체가 경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경험 중심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 콘텐츠 대부분이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보통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어떤 책임이 생기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관리해야 할 때, 요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제가 20살 초반이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경제 강의하는 곳을 찾아갔었죠. 그때 저만 20대였고 나머지 분들은 대략 40대에서 50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60대 분들도 계셨고요. 강의가 끝나고 모든 분들이 제가 강의에 온 걸 놀라워하시면서 한편으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참 좋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경제는 늦게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늦게 관심을 갖게 되는 학문입니다. 이렇듯 경제에 대한 조급함이 어릴 때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사실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 자체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있기에 경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해보다는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붙어야 지속이 되고 지속이 되어야 실력이 쌓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경제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경제 과목이 있긴 한데 이론 중심의 과목이면서 심지어 선택 과목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경제 선택지는 약 1.1%, 2026학년도 수능에서 경제 선택지는 약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경제를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구조라고 봐도 되겠죠. 심지어 한 신문에서는 초중고 경제 이해력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경제 선택률도 너무 낮아서 5년 후에 경제 과목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경제 지식이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교육 현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들 역시 경제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경제 이해도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르쳐줄 사람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국영수 중심 교육은 몇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조기 영어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몰라도 당장 생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모르잖아요? 돈을 쓰는 순간, 선택을 하는 순간,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본인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뭐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과외 포함 6년 동안 중고등학생 국어를 가르쳤고 전 과목 보습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그 교육 방식이 너무 답답했어요.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맞추는 훈련이 반복됐고 저 역시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문제풀이 공식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A는 B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수능 끝나면 꼭 다시 와. 그땐 진짜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경제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 구조를 바꿔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며 아이들이 올바르게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지금 어떤 교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